자, 지표를 먼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번 주는 FOMC 의사록에 의해서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는 모습, 오늘까지 충격을 받는 모습 일단은 보이고 있고,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일단은 주목해야 될 지표를 제가 좀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내일입니다. 내일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여러분 저번 달에 7.9%였습니다. 7.9%였는데 이번 달 컨센서스는 8.5%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8.5%를 찍을 수도 있고 뭐 8.3%를 찍을 수도 있지만 지금 의사의 합치가 있는 거는 8.0%는 무조건 넘는다라는 데 의견의 합치가 지금 있고요. 8.5% 컨센서스가 일단은 나왔기 때문에 저번 달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7.9%라는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8.5%도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8%를 넘게 되면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문제이다. 자, 수요일은 생산자 물가지수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소비자의 소비, 생산자 물가지수는 생산자가 판매하는 가격.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산자 물가지수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 자, 수요일 날 있고요. 목요일은 중요 지표가 3개가 있습니다. 소매 판매, 우리가 도소매라고 얘기를 하죠.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목요일에 터줏대감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 밑에 또 소매 판매도 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화, 수, 목 이렇게 3일간 굉장히 큰 지표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일단 아시면 되겠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부활절이죠. 부활절이라 일단은 그때는 휴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화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단은 있고, 제가 추후에 조금 설명을 좀 드릴 거지만 네. 오늘도 항생을 또 설명을 제가 드릴 건데요. 항생장이 굉장히 좀 많이 폭락을 했죠. 왜 항생장이 폭락을 했느냐? 여러 가지 사실은 이유는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상해가 일단은 폐쇄가 됐고, 상해가 폐쇄가 되면서 다른 도시들도 지금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죠? 여기에 관해서 제가 제로 코로나 정책,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도 항생을 하면서 일단은 좀 짚어 드릴 거고요.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중요하냐? 오늘 항생의 큰 폭락은 10시 반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생이 굉장히 큰 폭으로 폭락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일도 뭐가 있죠? 내일도 9시 반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지금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시장의 큰 그림은 지금 다 나와 있는 상태죠. 그죠? 우리가 미국이 긴축 정책을 할 것이고, 뭐 통화 정책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긴축 재정 정책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리고 끝판왕이죠. 대차대표 축소를 해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다. 이런 큰 그림은 사실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 요소에 시장의 변화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자, 시장의 큰 프레임은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번 주에 FOMC 어떤 것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오픈이 돼서 시장이 크게 변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항생 같은 경우에도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하락을 했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유 때문에 제가 항상 시장의 하락을 말씀드리는 사람인데,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박스장을 그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소비자 물가지수 30년 만에 40년 만에 최고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항생의 폭락의 원인, 제가 뭐 항생 이따가 좀 더 짚어드릴 건데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늘 오전 10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 네. 8개 품목 가운데 7개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랐습니다. 네.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오른다라는 것은 소비가 활발하다는 거죠. 소비가 활발하다는 건데, 시장은 굉장히 지금 안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경제를 대할 때 여러분들한테 동전의 양면이라고 일단 설명을 드려요.
어떤 시점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좋게 나오느냐 아니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인데 모든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단 말이에요. 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야 됩니다. 통화량을 증대해서 돈이 돌게 만들어야 되고요. 인플레이션을 가용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해서 경제가 돌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홍콩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를 살려야 되기는 하는데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굉장한 딜레마에 쌓여 있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자, 미국의 CPI 구성을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노동통계청 자료인데요. 중국의 CPI는 우리나라랑 조금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8개 항목으로 일단은 돼 있고요. 하우징, 의료죠. 예, 주택, 의료, 교통, 그 다음에 다른 서비스, 그리고 특이하게 조금 레크레이션이 조금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하고요. 메디컬 케어 등등등등 8개의 CPI가 들어 있습니다. CPI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건 8개를 품목으로 또 나누게 되는데요. 품목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나눠서 이번 달은 어느 정도의 소비 성향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저저번 달, 다음 달은 어느 정도의 소비 성향이 나타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을 하게 된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이 구성들이 1대1대1로 돼 있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1대1대1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각각의 이제 비중치가 있죠. 예를 들면 뭐 여성분들이다 하시면 화장품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 또 앵커님께서는 방송에 나오셔야 되니까 화장품을 좀 더 많이 쓰실 것 쓰죠. 같은데 네. 여성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조금 젊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소비에 조금 비중을 많이 줄 것이고 그렇죠? 뭐 한 40, 50대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담배값이나 네. 주류비, 술값 이런 데 조금 소비 지출이 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런 것들을 1대1로 보는 것들은 아니고 가중 평균치를 둬서 쓰게 되는데 자, 미국 CPI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한 가중치를 주는 게 텍스트가 조금 많기는 한데요. 요거를 이제 다 담아야 돼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세 번째 노란 박스만 일단 세 번째 빨간 박스죠. 세 번째 빨간 박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우징입니다. 하우징. 주택 가격이 일단은 42% 전체 100% 중에 100%의 구성 요건 중에 주택, 하우징이 42%나 차지를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이 조금 차지를 하는 편이고 자, 미국은 잘 아시다시피 전세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자가, 모기지 대출을 이용한 자가 혹은 이제 렌탈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42%나 일단은 되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으로 미국의 주택 가격에 의해서 CPI가 구성이 된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단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CPI 중에 가장 큰 변동성을 지키는 게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뭐 어페럴, 뭐 식료품, 뭐 주택 가격 등등등등이 있는데 뭐가 제일 밀접하게 조금 관련이 미국이 있을 것 주택 같으세요? 가격이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네네.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을까 좀 네, 싶긴 한데. 맞습니다. 일단은 주택 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맞는데 가장 큰 비중은 주택 가격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는데요. 네. 가격의 변동. 가격의 변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먹는 식료품? 거. 그렇죠. 네. 빙고. 그 식료품에 대한 이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료품에 대한 가격 변동 이게 CPI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국은행 자료를 조금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뭐 시청자분들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2월까지의 어떤 주택 가격 변동과 신규 주택 승인 건수 등등등등의 자료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지표고 우리가 골드 매매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일단 여러분들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 42%를 일단 차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올랐죠? 네. 굉장히 많이 올라서 CPI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자, 주택 가격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식료품 요즘 공급난이 좀 심화가 됐죠. 그리고 주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많은 가격 변동을 지금 이루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이 세 가지만 제가 언급을 해도 미국의 CPI가 굉장히 소비자 물가 지수가 굉장히 커지는 게 당연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시청자 여러분들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CPI가 구성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 가격 제가 소개 한 2주 전에 해드렸죠. 주택 가격, 식료품, 주유 요 세 가지가 굉장히 큰 가격 변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CPI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CPI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느끼다시피 저도 사실 장을 좀 많이 보는데요. 네. 장을 마트를 좀 자주 갑니다. 제가 아오, 자주 가는데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제가 이제 살림을 일정 부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을 굉장히 좀 자주 보는데 과일 값하고 채소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상추 사 먹기가 너무 두려울 정도거든요. 고기 먹을 때는 상추 없이 그냥 먹습니다. 굉장히 조금 많이 올랐죠. 자, 우리나라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냐면 사실 우리나라 CPI에 대한 문제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지적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2개 품목입니다, 여러분. 12개 품목에서 약 한 400개가 넘는 디테일하게요. 400개가 넘는 이런 품목을 뽑아서 물가지수를 지금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나라 CPI 중에서 가장 큰 구성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식료품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자원이죠. 에너지,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요 두 가지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릴게요. 식료품하고요, 주택 수도, 전기, 에너지입니다. 요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사실은 수요 공급 중에서 공급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가격 변동에 있어서 차지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은 주택이라고 저는 봐요. 네. 자, 우리나라 CPI를 지금 조금 보실게요. 우리나라 CPI 지표를 지금 조금 보시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CPI 지금 3월입니다. 3월분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거를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그죠? 전년 동월 대비해서 4%가 일단 올랐습니다. 미국이 지금 8%대가 내일 뜰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대가 떴습니다.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네. 우리가 이제 체감 물가라고 하죠. 체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더 올랐을 겁니다. 이 4%라는 건 굉장히 우리가 사실은 쓰지 않는 품목도 다 더해서 4% 올랐다라고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해놓는데 네. 우리가 쓰지 않는 것까지 분모로 다 처리를 하니까 더 많이 낮아지겠죠. 하지만 우리가 460개 품목을 다 쓰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체감 물가는 더 오를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물가 수준이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어쩔 수가 네. 없어요. 물론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이 되고 시간이 지나고 산업이 발전이 되고 인구가 늘면서 통화량이 증대가 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 것은 지극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당연한 수순인데 4%의 물가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좀 수용할 만한 일단은 물가 수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제가 몇 차례 일단은 설명을 조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요 주택이라고 일단 돼 있는 것은 주택이라고 돼 있는 것은요. 주택을 사고 판 매도 매수에 의한 그런 가격이 아니라 네. 렌탈 비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아파트 가격, 주택 가격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이 올랐죠. 몇 배 정도 일단 올랐는데 자, 이 몇 배 정도 오른 가격은 CPI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가나요? 이것은 어떤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소비라고 보는 게 아니고 CPI는 소비 지수잖아요. 네. 소비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는 이건 투자라고 봅니다. 예, 투자 지표라고 일단은 보기 때문에 네. 올라간 부동산 가격은 CPI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이거는 제 의견이긴 합니다만 미국에서의 지금 8%의 물가 수준과 우리나라의 4%의 물가 수준은 거의 비등비등하다라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2배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2배가 아닐지라도 우리나라 물가도 굉장히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은 4%이지만 부동산 가격까지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는 이유도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나라가 자금 이탈, 외국 자본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보면 우리나라 물가도 그렇게 만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중평균치를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만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식료품 있죠? 식료품. 우리나라는 식료품이 일단은 1000단위로 지금 돼 있어요. 100단위가 아니라 1000단위로 하면 154로 굉장히 높은 수준. 그리고 주택, 전기 및 연료, 에너지 자원이죠. 에너지 자원이 이 두 개만 합쳐도 30%가 훨씬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미국 CPI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물가가 지금 왜 오를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CPI와의 그 비교, 우리나라 CPI가 어떤 문제점을 조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무엇인지 제가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미국의 CPI가 내일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도 낮지 않은 수준이고, 그죠? 그리고 변론으로 우리 이제 한국은행 내정자 이창용 내정자와 지금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일단은 지명이 됐습니다. 네. 인터뷰를 보면 딴 거 없습니다. 일단은 물가를 잡겠다. 그리고 두 분이 어차피 시장경제주의자이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라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에요. 특히나 이제 한국은행 지명자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가를 어떻게 잡는지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미국 CPI, 우리나라 CPI, 그리고 오늘 항생이 굉장히 많이 좀 폭락을 했습니다.